안녕하세요. T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제8장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해제돼서 분쟁이 있는 토지는 지자체가 공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실상 도로와 경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법정도로이므로 사유라도 그 예정도로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물론 원칙적으로 사용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준공시까지 예정도로가 완성되지 못하면 그 건축물 통로만 있으면 된다고, 물론 건축법 기준에 맞는 통로죠. 건축행정길라잡이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 예정도로 내에 현황도로가 만들어진 경우에 그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인정해서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최근 이런 사유인 예정도로도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03년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고, 해제되면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그어져 있었는데,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현황도로가 있었고, 그 현황도로로 건축허가가 4차례 났습니다. 그래서 예정도로와 현황도로 사이에 이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정도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 예정도로 내의 현황도로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 중에 있으면 지자체는 공공시설이고 공익시설인 도로 개설, 유지,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황도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일대의 도로관리 방식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도로관리 방식과 개발행위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용도구역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일반 지역이 되니까 발생된 건축법의 접도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법 도로 확보보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 또는 훼손 최소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형질 변경 목적이죠. 개발행위 허가에서의 진입로인 기반시설의 확보보다 형질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현행법을 봐도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법 허가 또는 신고 세부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5, 법 제12조 1항 3호 2호에 따른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그 경우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일반 지역이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이 건축법 도로 지정보다 개발제한구역이 훼손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했었다고 하는 이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이축에 대해서도 그 진입로 개설에 형질 변경이 포함되면 훼손 면적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허가 신청자는
진입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일대 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결정되었는데 이 예정도로가 장기 미집행돼서 그 내부 현황 도로로 이미 20여 년 동안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현황 도로가 건축법 도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생겼다면 그 해결을 지금 허가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떠밀지 말고 지자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됐건 해제된 후에 결정이 됐던 어쨌든 그걸 주민이 20여 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했다면 그리고 그 현황 도로를 통해서 이미 건축허가가 4번 났다면 이 현황 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건축물의 진입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도로인 공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목의 법정도로가 되든 나목의 지정도로가 되든. 그래서 이웃 토지 소유자들은 그 건축법 지정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건축법 도로 지정보다 형질 변경 최소화에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건축물의 도로 지정이 없었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었지만 배타적 사용권의 포기 서류를 꼭 보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었지만 그곳에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스스로 포기 또는 제한한,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제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자체는 그 해결에 적극 나서야지 지금 연약한 허가 신청자에게 모든 걸 떠미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소로를 결정할 때는 그 주변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만약 이미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해온 현황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려면 그 결정 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위치, 면적, 경계, 길이 등을 가급적이면 현황 도로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즉 도로 경계의 결정은 지형을 고려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가급적으로 직선으로 선형이 결정돼야 할 것이고 그 도로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예정도로에 접한 토지 등 기존의 현황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파랗게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용된 도로를 도시계획 예정도로 만든 것인데 이건 항공사진이죠. 빨간 부분이 사실 예정도로 들어가지 못한 현황도로인 겁니다. 자, 만약 현황도로와 예정도로 경계에 작은 차이가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 민원까지도 고려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천분의 1, 2만 5천분의 1로 그냥 책상에 위에서 앉아서 쭉 그을 것이 아니라 그 예정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필지들이 혹시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 고려해 가면서 예정도로를 결정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이미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현황도로라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해서 도로를 막는 등 주변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곳은 수십 년간 사용해온 현황도로와 예정도로 경계가 불과 1m 미만의 차이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도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4차례나 해주면서 건축법 도로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자체가 보관만 해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현황도로 소유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자체가 건축허가 처분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번에는 사용 승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그 빨갛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 예정도로이고, 그 옆에 빨갛게 두텁게 되어 있는 불과 1m도 안 되는, 너비 1m도 안 되는 부분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현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도로는 괜찮지만 현황도로는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4번의 건축허가에서 원칙적으로 이 현황도로를 건축법 45조에 의한 도로로 지정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도로 지정 없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은 지자체 장에게 있지만, 그랬다면 지금 건축허가도 똑같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의 진입로 규정은 10여 년 동안 달라진 것이 없는데, 새로 바뀐 담당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를 비호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 수십 년간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온 주민들은 지자체의 잘못된 오락가락하는 판단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와 현황도로 차이가 있는 곳은 당초 현황도로에 맞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기존의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했어야 합니다. 4번의 건축허가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지금은 새카맣게 가운데 포장된 도로가 현황도로입니다. 그런데 예정도로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일부가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현황도로인 셈이죠. 다만 앞서 개발제한구역 일대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도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않았고 건축허가를 했다면, 이것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지자체는 이 현황도로를 이용한 4번의 건축허가에서 이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인 공도로 지정을 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오른쪽에 건축물을 직접 지었을 때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었는데 지정하지 않은 실수를 범한 것이죠.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소유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 이 현황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해온 주민의 기득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행정처분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를 지금 건축허가에서 조례도로 지정을 요청하면 허가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법원의 판결 등 부득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당한 보상을 통해서라도 공도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